안녕하세요. 와카타 고이치 박사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SBS 엑스스페이스 우주에서 찾는 기술 주권 무대를 통해서 한국 청중분들과 인사 나누게 되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my name is Koichi Wakata, Axiom Space astronaut. 안녕하세요. 저는 와카타 고이치입니다. 액션 스페이스에서 우주인이자 CTO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대학 시절부터 방문을 했고 한국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현재는 우주인이자 CTO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액션 스페이스에서 저희는 합작 법인을 제약회사 보령과 함께 설립해 우주 활용 영역을 함께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과 함께 일하며 유인 우주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부 소속 우주 비행사로서 올드 스페이스 시대를 경험하셨고요. 또 지금은 민간 우주 기업의 CTO로서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느끼시기에 뉴 스페이스 시대가 인류에게는 어떤 혜택을 가져다 줬다고 보시는지요? Okay, so 저희는 다양한 경험을 정부 주도 유인 탐사, 주로 국제 우주 정거장을 통해 축적했습니다. 우리는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국제 우주 정거장에 체류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발견을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왔습니다. 이제는 활동의 중심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동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목적지 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경제의 범위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 내 제조를 통해 인공장기를 만들고 신약을 개발하고 신소재를 반도체를 위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주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활동을 확대할 수 있었고 민간 산업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면 우주를 활용하는 활동이 더욱 경제성을 특히 제가 언급한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민간 주도의 혁신이 우리 삶의 영역을 우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자, 그렇다면 현재 박사님께서 몸담고 계신 엑시엄 스페이스는 민간 우주 정거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간 우주 정거장이 가동되면 뭐가 가장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제 우주 정거장은 퇴역을 2030년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주 정거장인 액션 스테이션이 2028년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확장성이 있는 우주 정거장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 우주 정거장은 많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방법론을 발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미세 중력 환경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세 중력은 과학, 기술, 의학, 제약, 광섬유 등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민간이 주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나타날 가장 큰 변화는 기회의 규모와 범위가 훨씬 커진다는 것입니다. 기존 국제 우주 정거장은 공장으로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라든지 광섬유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민간 우주 정거장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파운드리나 공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세 중력 환경을 활용해서 말입니다. 물론 물자를 우주로 보내는 로켓은 비용이 많이 들고 다시 회수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면서 우주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약 부분이 그렇고요. 반도체, 광섬유, 인공장기 같은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 저궤도 활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확실히 우주가 우리 삶에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겠군요. 박사님의 일본의 네 번째 우주 비행사로 활동을 하셨고 현재 일본은 10명 넘는 우주 비행사를 배출하면서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함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that's a very good question. I would say 네, 아주 an 좋은 important thing is 질문입니다. like 제가 생각할 때 government-led 중요한 strategic 점은 바로 planning 정부 주도의 and funding. 전략적 기획이고 물론 재정 because I 지원도 think, 굉장히 중요하겠죠.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a 왜냐하면 key, 민관 협력이 for 우주 the 산업의 growth and the 성장과 development 발전을 of, 이끄는 space 핵심이라고 sector. 생각하기 And 때문입니다. also, legal framework is very important. 그리고 Space, 법적 틀도 굉장히 basic law, 중요합니다. of Japan that was established in 2008. 일본 우주 기본법이 2008년도에 제정되었는데 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비군사 중심의 틀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연구개발도 허용하도록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 제시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공의 지원, 정부의 지원이 민간 부분이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자 협력,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의 우주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한국도 일본, 미국 등 많은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협력, 특히 우주 분야의 국제 협력이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IT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일본도 로보틱스와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그 역량을 우주 분야에서 확대해 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민관 협력이 일본이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인 우주 비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1984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국제 우주 정거장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일본도 이에 합류를 해서 1984년부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도적인 유인 우주 프로그램이 미국이나 러시아, 일부 유럽 국가들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일본의 유인 우주 프로그램은 미세 중력 환경을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리 마모루 박사님은 일본 최초의 우주 왕복선 탑승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모리 마모루 박사는 다양한 실험을 미세 중력 환경을 활용해 수행을 했는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은 우주 정거장 모듈과 국제 우주 정거장에 들어가는 화물 수송선을 단계적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왜 우주로 가려 하는지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미세 중력 환경을 활용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고 산업적으로 그 노력을 효율해 나갔습니다. 이런 성과를 이루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주 실험과 우주 정거장 참여를 통해서 일본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인류의 우주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여러 기술들을 유인 우주 프로그램을 위해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일본의 길이었고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뛰어난 기술을 다양한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를 훌륭한 인재들이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네, 일본의 우주 산업 그 성장 원동력에 대해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주 비행사를 배출하고 보유하는 것 이것은 또 왜 중요한 건지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So, human space program is 유인 우주 비행 프로그램은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라는 종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고요. 우주에 인간을 보냄으로써 우리는 인체 생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 문제, 특히 의학 분야의 문제를 지상에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고령화가 크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우주에서는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주 유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과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의 기술과 지식을 더욱 발전시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다는 것이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기술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로켓 공학, 위성, 통신뿐만 아니라 의학 등 여러 기술이 있어야만 안전하게 사람이 우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인 우주 비행 프로그램은 많은 노력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한 국가의 기술 수준을 우주 활동 전반에 걸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인 우주 프로그램은 위성 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우주 시장 규모가 약 3,500억 달러 정도인데 그중 70%가 전 세계적으로 위성 데이터 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인 우주 프로그램은 그중 아주 작은 비중에 불과하지만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어들여 우주나 항공 분야 등 다양한 공학 분야에 헌신하도록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인 우주 비행 프로그램은 한 국가의 장기적 투자로서 해당 분야의 기술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주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우주 산업의 이 강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며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시급하다고 보시는지요? I may have already mentioned a few of the examples, but 제가 앞서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력하면서 독자적인 발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우주 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어느 나라에나 그렇듯 굉장히 중요한 역량인데요.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발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민관 협력 역량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죠. 이러한 민관 협력이 핵심이고 한국이 이미 갖고 있는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미 구축된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국제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럴 것이고 특히 유인 우주 프로그램 같은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한국은 아르테미스 협정의 일원이고 달 탐사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한국이 저궤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궤도에서 우주 활용의 경제성을 높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미세 중력 환경을 활용하는 분야, 반도체, 제약, 광섬유 같은 분야에서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궤도 역시 한국이 국제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영역입니다. 여기에서 국제협력은 정부 간의 협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간의 협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탄탄한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도 저궤도 분야의 상업적 협력의 형태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류의 우주 탐사가 이제 단순한 동경을 넘어서 경제와 산업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그야말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박사님의 말씀이 참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께서는 그 차례 수차례 임무를 수행하면서 무려 500일 넘는 시간을 우주에서 보내셨는데요. 베테랑 우주 비행사이자 기술을 깊이 이해하는 엔지니어로서 그 긴 시간 우주에서 머물면서 어떤 점들을 또 깨달으셨는지 이 부분도 질문드리겠습니다.
So I'm an old astronaut, but I was the youngest in the 저는 class of 이제 1992 나이가 in the 든 NASA 우주 astronaut 비행사라 office. 할 수 있겠지만 who trained us, 1992년 to 나사 be 우주 certified as 비행사 space 선발 shuttle, 당시에는 pilots 가장 and 어린 mission 축에 specialists. 속했습니다. 당시 And, 우주 왕복선 조종사와 when I 미션 was 5 years 스페셜리스트로 old, 인증받기 I 위한 saw the 훈련을 Apollo 받았고요. 11 제가 lunar 5살이었을 landing, 때 and, as a 아폴로 small 11호의 boy 달 착륙을 of Japan, 보았습니다. I 그때 일본의 어린 never 소년이었던 thought I would be able 저는 to go into 제가 space. I 우주에 thought at 갈 the 수 time it was 있을 only for the 거라고는 Americans 전혀 and, 생각하지 former Soviet 못했습니다. Union people, 당시 to be able to go to space. 우주에 But, 갈 수 있는 thanks to 사람은 the international 미국이나 옛 소련 collaboration, 사람들 I 뿐이라고 was able 생각했습니다. to join this, 하지만 국제 협력 international 덕분에 effort of human 저 space 역시 program. 이러한 So 국제적인 that's 노력을 why I 통한 would like to 유인 emphasize 우주 the 비행 importance 프로그램에 of, 참여할 수 있게 partnership, 되었습니다. especially 그래서 international 저는 partnership. 파트너십의 Korea will be 중요성, playing 특히 an 국제 important role in 파트너십의 this, 중요성을 강조하고 collaboration 싶습니다. internationally. So, 한국은 이런 국제 협력에서 an 정말 중요한 international 역할을 하게 될 collaboration will, 것입니다. give us strength to cope 국제 with, 협력은 many 우리에게 challenges, 많은 도전에 sometimes 대응할 political 수 challenges 있는 to 힘을 overcome 줍니다. through this 때로는 kind of human 정치적인 space 문제도 program. 이런 유인 우주 프로그램을 통해 If 극복할 수 some accident 있습니다. happens, like on the space shuttle, I lost seven of 예를 my 들어 colleagues 우주 in NASA on 왕복선 the space 사고와 shuttle 같은 일이 Columbia that I worked with 생깁니다. so 저도 for many 나사에서 years. 함께 일해온 But, 동료 thanks to the 7명을 international 콜롬비아호 collaboration with 사고로 many countries, 잃었는데요. 하지만 국제 providing, 협력이 launch 있어 여러 capabilities 나라가 both for human 유인 space 우주 flight and 비행과 also cargo 화물 supplies, 수송을 위한 발사 space station 역량을 program, 제공해 ISS 주어 program 국제 was able 우주 to 정거장 survive 프로그램은 these kind 이런 of 어려운 difficult 상황 situations. 속에서 So 계속 partnership is 유지될 a 수 critical 있었습니다. portion, 그래서 for 파트너십은 sustainable, growth 유인 우주 of human 프로그램의 space program. 지속적인 So I 성장을 would 위해 say, 매우 중요한 if you 요소입니다. want to do something really quickly and fast, do it 빨리 alone. 가고 싶다면 But if 혼자 you 가고 want to go 더 멀리 further, 가고 싶다면 do it 함께 together. 가라라는 말이 I think 있죠. that's the spirit of, 저는 human 이것이 space 바로 program, and that will take 유인 us, 우주 beyond 프로그램의 Low 정신이라고 Earth orbit, 생각합니다. beyond the moon, 이러한 to 협력을 Mars 통해 together. 우리는 저궤도를 넘어 달, 화성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우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우주로 향해야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Because space give us 우주는 지구에서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인 우주 프로그램이 일종의 위기 관리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인류라는 종의 생존을 위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주에서 500일이 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본 지구는 매우 작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동안 우주에서 머물면 지구를 3,000번 이상 돌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이 얼마나 작은지 그렇게 오랜 시간 밖에서 바라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행성을 나의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행운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마치 하나의 우주선과 같습니다.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같은 환경을 공유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제거 시스템이나 온도 조절 시스템이 우주선에서 고장나면 매우 치명적이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죠. 지구 역시 하나의 우주선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과정을 통해 이처럼 혹독한 우주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인류 전체가 협력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유인 우주 프로그램을 인류 생존을 위한 위기 관리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더욱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프로그램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국에서도 유인 우주 프로그램에 더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주를 향한 도전이 결국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연결돼 있다는 그 통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청중분들께도 큰 울림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It's my honor. 감사합니다.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